가장 날카로운 상처는 낯선 이가 아니라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온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 던진 말은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지만 부모가 내게 던진 한마디는 세월이 흘러도 가슴 깊은 곳에 남아 가끔씩 불쑥 아픔으로 되살아난다. 어릴 때의 나는 부모를 세상의 기준처럼 바라보았다. 옳고 그름도 좋고 나쁨도 괜찮은 나와 부끄러운 나의 모습도 모두 부모의 표정과 말에 따라 결정되었다. 칭찬을 받으면 나는 괜찮은 아이가 되고 실망 섞인 한숨을 들으면 나는 문제 많은 아이가 되었다. 부모의 얼굴이 밝으면 오늘 하루는 잘 사는 것 같고 부모의 얼굴이 굳어 있으면 내가 또 뭔가 잘못한 것만 같았다. 그래서 부모의 말은 그저 의견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설명서가 되어버렸다. 넌 왜 이렇게 느리니? 넌 왜 이것밖에 못하니? 넌 참 답답하다. 이 말들은 그때는 혼나는 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라는 낙인처럼 마음에 새겨졌다. 어릴 때의 나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다. 집을 나갈 수도 없었고 부모에게 상처받았다고 따질 수도 없었다. 그저 눈치를 보며 더 욕먹지 않기 위해 조심조심 살아가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힘들어도 도와달라는 말을 쉽게 꺼낼 수 없었다. 울고 싶어도 부모가 더 화낼까봐 먼저 눈물을 삼켰다. 나도 힘들어요라는 한마디를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집안 분위기가 더 무거워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가끔 용기를 내서 힘들다고 말했을 수도 있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 학교 가기 싫어. 숨이 막히는 것 같아. 하지만 돌아온 말이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러니? 다 그렇게 살면서 버티는 거야. 너만 힘든 줄 아니야. 였다면 그 순간 내 마음은 서서히 다치기 시작했을 것이다. 아, 내 마음은 중요하지 않구나. 내 감정은 여기서 꺼내면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배운 아이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법부터 먼저 익히게 된다. 부모가 싸울 때마다 괜찮은 척 방으로 들어가 이어폰을 꽂고 소리를 막아보려 했던 밤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부모가 내 앞에서 서로에게 쏟아낸 말들이 사실은 내 가슴을 여러 번 찌르고 있었는데도 그때의 나는 그저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부모의 기대가 무거운 집에서 자랐다. 넌 꼭 성공해야 해. 넌 우리 집 희망이야. 너는 실수하면 안 돼. 이 말들 속에는 사랑과 부담이 한꺼번에 섞여 있다. 칭찬 같기도 하지만 조건이 붙어 있다. 잘해야 사랑받는다는 조건이다. 그래서 조금만 실수해도 마음이 무너진다. 시험 하나를 망쳤을 뿐인데 인생 전체를 망친 것만 같고 한 번 혼난 일을 몇 년 동안 붙들고 스스로를 괴롭히게 된다.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 정도의 잘못에 비해 내 마음은 너무 과한 벌을 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은 폭언과 폭력을 경험하기도 했다.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부모는 아이에게 화를 쏟아부었다. 내가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다. 넌 왜 태어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어린 마음은 곧바로 이렇게 결론 내린다. 아, 내가 문제구나.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짐이구나. 이 믿음은 어른이 된 후에도 형태만 바꿔 계속 남아있다. 누군가가 조금만 불편한 표정을 지어도 내 탓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누군가가 바쁘다고 말하면 나 때문에 부담 주기 싫다며 도움을 청하는 일을 포기한다.
결국 부모의 말 한마디가 지금의 나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셈이다. 너는 조심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다. 너는 민폐를 끼치지 말아야 하는 사람이다. 너는 사랑을 받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부모에게 상처받았다는 말은 단지 과거의 에피소드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져 온 마음의 방향을 함께 말하는 것이다. 어쩌면 누군가는 이렇게 묻고 싶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부모가 나를 키워준 건 사실인데 이렇게까지 이야기해도 되나? 나만 유난 떠는 건 아닐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다. 상처를 느낀 사람이 있다면 상처는 존재하는 것이다. 그 상처를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두 번째 문제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아프다는 사실이다. 부처님은 괴로움을 괴로움이라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수행의 첫걸음이라고 하셨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인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부모를 끌어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똑바로 세우겠다는 선택이다. 지금의 나는 그때의 아이와 다르다. 이제는 도망갈 수도 있고 거리를 둘 수도 있고 말로 표현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때의 아이는 그렇지 못했다. 그 사실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 그때의 너는 정말 많이 힘들었구나. 도와달라고 말할 수 없어서 혼자 견디느라 얼마나 외로웠니? 내 잘못이 아닌 일들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스스로를 탓하며 살았니? 이 말을 누가 대신 해주지 않는다면 이제라도 내가 나에게 해줘야 한다. 이것이 부모에게 상처받았던 아이를 다시 품에 안는 첫 번째 걸음이다.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를 직접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다. 그럼 이제 부모를 이해해야 하나? 부모를 용서해야 내가 편해지는 걸까? 하지만 부처님은 이해와 용서도 억지로 하면 또 다른 괴로움이 된다고 하셨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억지로 다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상처 위에 겉포장만 새 종이로 씌우는 일과 같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부모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말과 나의 진짜 모습을 조금씩 분리해 보는 일이다. 어릴 때 부모가 했던 말들은 지금도 마음속에서 자동 재생된다. 실수를 하면 또 시작이야. 넌 원래 이러잖아. 이 목소리는 더 이상 부모의 입에서 나오지 않아도 이제는 내 머릿속에서 스스로 재생 버튼을 누르고 있다. 어떤 날은 누가 나를 조금만 지적해도 나를 무너뜨리는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진다. 봐라, 넌 역시 부족해. 역시 너는 중요한 일을 맡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이 말들을 진짜 내 마음의 소리라고 믿는 순간 나는 금방 작아지고 만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목소리에는 익숙한 냄새가 배어 있다. 어릴 적 부모가 화났을 때 쓰던 말투, 한숨 섞인 단어들, 비교하던 방식, 그 모든 것이 약간 변형된 형태로 지금 내 입에서 다시 나오고 있을 뿐이다. 여기서 작은 질문 하나를 해볼 수 있다. 이 목소리는 정말 지금의 내가, 지금의 나에게 건네고 싶은 말일까? 아니면 어릴 때의 기억이 그대로 복사되어 습관처럼 튀어나오는 말일까? 부처님은 습관적인 생각을 오랜 업의 힘이라고 하셨다. 업은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는다. 반복을 통해 조금씩 굳어진다. 부모가 한 말을 내가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이는 동안
그 말은 부모의 말에서 나의 자기 평가로 바뀌어 버린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흐름을 조금 거꾸로 흘려보내 보려 한다. 예전에 들었던 말을 그대로 믿는 대신 조용히 다시 써보는 연습을 해볼 수 있다. 너는 왜 이것밖에 안 되니? 라는 말이 떠오르면 마음속에서 이렇게 바꿔본다. 너는 지금 익숙하지 않은 일을 처음 해보고 있을 뿐이야. 너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 라는 말이 떠오르면 이렇게 써본다. 나는 내 삶이 힘든데 그걸 표현할 줄 몰라. 너에게 엉뚱하게 쏟아냈을 뿐이야.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는 않는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달라진다. 그 말의 주인이 더 이상 절대적인 진실이 아니라 상처 입은 한 사람의 감정이라는 사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부모가 했던 말은 부모의 상태를 보여줄 뿐 내 존재 전체를 규정할 권리는 없다. 이 사실을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게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천천히, 자주, 되풀이해서 다시 써보는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다. 부모의 상처와 나의 상처를 섞어버리지 않는 일이다. 부모도 누군가의 자식이었다. 그들도 제대로 위로받지 못했을 수 있다.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말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화를 다루지 못하고 자식에게 너무 무거운 기대를 얹어버렸는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겪은 아픔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다. 그 사람은 자기 상처도 감당하지 못한 채 어른이 되었고 나는 그런 사람 곁에서 어린아이로 살았다.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환경이 너무 무거웠던 것이다. 이 관점을 얻기 시작하면 비로소 또 다른 선택지가 생긴다. 부모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조금 다른 어른이 될 것인가? 부모가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하며 나와 내 아이에게 똑같은 상처를 새길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끊겠다고 조용히 마음을 세워볼 것인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해지겠다는 결심이 아니다. 다만 이 정도 약속만 해도 큰 변화이다. 감정이 폭발했을 때 상대에게 상처되는 말을 입 밖으로 내기 전에 한 번은 숨을 고르겠다. 아이에게 해버린 말이 나중에 떠올랐을 때 그냥 덮어두지 않고 미안하다고 말하겠다. 내가 힘들다고 느낄 때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못했기 때문에 더 괴로웠다는 걸 기억하며 아이의 말을 최소한 끝까지 들어주겠다. 이런 작은 다짐들이 부모에게서 이어져 내려오던 말의 습관을 조금씩 바꾸어 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작은 물방울도 계속 떨어지면 단단한 바위를 뚫는다고. 오늘 한 줄씩 바꿔 쓰는 문장이 언젠가 내 마음 전체의 문장을 바꾸어 놓는다. 부모에 대한 감정은 앞으로도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어떤 날은 부모가 너무 미워지고 어떤 날은 부모가 너무 불쌍하다. 어떤 날은 모든 게 내 탓 같고 어떤 날은 왜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았냐고 세상을 향해 소리치고 싶을 수도 있다. 그 모든 날들 속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은 단 한 가지다. 그 감정을 느끼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 미워하는 나도, 이해하려 애쓰는 나도, 지쳐서 아무 생각도 하기 싫은 나도 다 내 마음의 한 부분일 뿐 부끄러운 실패가 아니다. 부모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날은 어쩌면 오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림자 속에 서 있는 나를 조금씩 옮겨
빛이 비치는 자리로 데려갈 수는 있다. 그 시작은 이 한마디에서부터다. 나는 부모가 한 말 그 이상이다. 나는 그들이 보지 못한 나의 모습까지 함께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 조금씩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할 때 비로소 부모의 목소리에서 나의 목소리가 천천히 분리되기 시작한다.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면 곧바로 다른 감정이 따라온다. 미움과 함께 올라오는 묵직한 죄책감이다. 부모를 원망하면 내가 나쁜 자식이 되는 것 같고 부모에게 솔직해지려 하면 불효를 저지르는 것만 같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아픈 줄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같은 자리를 맴돈다. 한국 사회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유난히 무겁다. 효도라는 말, 희생이라는 말, 부모니까, 자식이니까 이런 말들이 서로의 마음을 묶어둔다. 부모도 힘들었으니까, 부모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이 말들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말이 내 아픔을 말할 권리까지 없애버리는 순간 그 말은 진리가 아니라 새로운 굴레가 된다. 부모를 이해하려는 마음과 나를 지키려는 마음은 반대편에 서 있지 않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싸움이 아니다. 나는 부모를 향한 연민과 나를 향한 연민을 동시에 품을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늘 부모 쪽으로만 저울추가 기울어져 있었을 뿐이다. 부모의 입장은 수없이 들어왔지만 내 입장은 단 한 번도 끝까지 말해본 적이 없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제 저울의 반대쪽에 나의 마음을 조용히 올려놓는 작업이 필요하다. 부모와의 거리를 조절하는 일은 미워해서가 아니라 지키고 싶어서 하는 일이다. 먼저 지키고 싶은 대상은 부모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마음이 너무 상해서 잠도 오지 않고 생활이 무너질 정도라면 같이 밥을 먹고 전화를 주고받는 횟수를 조금 줄이는 것도 분명한 선택지 중 하나다. 연락을 줄였다고 해서 부모를 버린 것은 아니다. 그저 내 마음이 잠시 숨을 고를 틈을 만드는 것뿐이다. 마음이 조금 여유가 생겼을 때 나는 나다. 부모는 부모다. 이 문장을 천천히 되뇌어 본다. 부모의 인생과 나의 인생은 겹쳐 있기도 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다. 부모가 원하는 삶과 내가 원하는 삶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허락해 본다. 효도란 내 삶을 모두 내어주고 부모의 기대에 몸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너지지 않는 선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성실히 하는 일이다. 내 마음을 버린 효도는 언젠가 다른 모양의 원망으로 돌아온다. 나는 나를 지키면서도 부모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지킬 수 있다. 전화하는 날과 전화를 받지 않는 날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 함께 만날 때와 혼자 있고 싶을 때를 내가 정할 수 있다. 부모가 서운해할까봐 늘 모든 초대를 다 받아줄 필요는 없다. 오늘은 마음이 여유가 없어서 조금 어렵겠다고 정중하게 말할 권리도 나에게는 있다. 우리는 자주 이 말을 빼먹고 산다. 나에게도 권리가 있다. 상처 입었던 어린 날에는 생각조차 못했던 이 말이 이제는 나를 지키는 새로운 문장이 된다. 어떤 날은 먼저 안부를 묻고 싶을 수 있다. 어떤 날은 도저히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모든 날의 선택을 나 스스로에게 맡겨본다. 이렇게 거리를 조절하는 연습은 부모를 잘라내려는 게 아니라 관계를 오래가게 하는 중간 지점을 찾는 일이다. 억지로 참으며
겉으로만 효도하는 척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감정의 저수지가 넘쳐 흐르며 폭발해 버리기도 한다. 차라리 조금 멀리 서서 숨을 골라도 괜찮다. 멀리 서서 바라볼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부모도 완전한 괴물이 아니고 완전한 성인도 아니라는 사실. 어느 지점에서는 아이 같기도 한 존재라는 사실. 그때 가끔은 이해가 싹트기도 하고 가끔은 여전히 화가 나기도 한다. 그 모든 감정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부모를 어떻게 볼지 이제는 내가 선택한다는 점이다. 더 이상 어릴 적 두려움에 갇혀 일방적으로 평가받는 자리에만 서 있지 않아도 된다. 오늘 나는 내가 설 자리를 조용히 조금 옮겼을 뿐이다. 이 작은 이동이 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키는 새로운 첫걸음이 된다.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지나온 시간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상처가 앞으로의 나를 어떻게 이끌어갈지는 지금부터의 나에게 달려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마음을 쓰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우리는 부모가 해주지 못했던 말을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어른이 될 수 있다. 이제부터의 나는 나 자신에게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지 조용히 물어본다. 항상 비난하고 몰아붙이는 부모가 될 것인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힘을 건네주는 부모가 될 것인가? 좋은 부모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를 알아차렸을 때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좋은 어른이 된다는 것은 다시는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나를 다시 안아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마음이 힘든 날, 이제 나는 예전처럼 나를 탓하는 대신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 오늘 하루 너는 정말 많이 버텼어. 그렇게까지 긴장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때부터 너는 늘 조심해야만 살 수 있었으니까. 이 말은 누군가의 위로를 흉내내는 문장이 아니라 내 안의 아이에게 내가 직접 건네는 새로운 약속이다. 어릴 때의 나는 부모의 기분을 맞추느라 늘 긴장하고 살았다. 이제는 내 기분을 맞춰주는 어른이 한 사람쯤은 필요하다.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참아야 해. 라는 말로 나를 밀어붙이기보다 지금은 쉬어도 돼. 지금은 울어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연습을 조금씩 늘려간다. 자기 연민은 약함이 아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 향하는 부드러운 시선에서 시작된다. 나에게 자비로울 줄 모르는 사람은 남에게도 진정한 자비를 베풀기 어렵다. 어떤 날은 그저 이렇게만 해도 충분하다. 침대에 기대 누워 하루 종일 쌓였던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가만히 손을 가슴 위에 얹는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 문장만 반복한다. 괜찮다. 나는 여기 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 단순한 문장이 생각보다 큰 힘을 낼 때가 있다. 혹시 눈물이 난다면 그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그 눈물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그동안 너무 오래 참아온 마음이 이제야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좋은 부모는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 아이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를 고민하는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나에게 좋은 어른은
모든 욕심을 다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 사람이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채찍일까? 아니면 여기까지도 잘 왔다는 조용한 격려일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이미 스스로를 충분히 몰아붙여 왔다. 이제는 조금 덜 몰아붙이는 연습이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 부모에게 받지 못한 것에 평생 갇혀 사느라 정작 지금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본다. 어릴 때 원했던 말들, 보고 싶었다는 말, 수고했다는 말, 괜찮다는 말, 그 말들을 오늘 밤 차례차례 나 자신에게 건네본다. 부모가 바뀌지 않아도, 과거가 지워지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 내가 나에게 해주는 말은 새로운 씨앗이 되어 마음속에 심긴다. 언젠가 삶이 너무 버겁게 느껴지는 날, 그 씨앗들이 자라 나를 지탱해줄 작은 숲이 된다.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는 내 이야기의 시작일 뿐 마지막 문장은 아니다. 이제 마지막 문장은 내가 쓸 수 있다. 이렇게 쓸 수도 있다. 나는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만으로 나를 설명하지 않겠다. 나는 부모의 방식과 다르게 나를 대할 것이다. 나는 오늘부터 나에게 조금 더 따뜻한 부모가 되겠다. 이 문장을 가슴 깊은 곳에 조용히 새겨본다. 완벽하게 지키지 못해도 괜찮다. 다음에 또 잊어버리면 어떠냐고 스스로를 다그치지 말고 생각날 때마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오늘 이 말을 듣고 있는 지금 이미 변화는 조용히 시작되었다. 누군가의 딸로만, 누군가의 아들로만 살던 나는 이제 나의 보호자이자 나의 편이 되기로 작게나마 마음을 정했다. 그 선택 하나만으로도 지금의 나는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해졌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다. 이제는 부모의 눈 대신 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보자. 괜찮다. 나는 나와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가장 깊은 상처는 낯선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키운 자식에게서 온다. 세상 누구보다 잘해주려 애쓰고 남들이 몰라줘도 내 자식만큼은 나를 이해해주겠지. 그렇게 믿었던 마음일수록 깨질 때의 충격은 더 크다. 어릴 적 그 아이는 당신 손을 꼭 잡고 엄마 엄마, 아빠 아빠, 당신만 찾으며 울던 아이였다. 감기 한 번만 걸려도 밤새 이마를 짚으며 열이 내리기를 빌어주던 그 시간들, 그 작은 손을 잡고 병원 대기실에 앉아 내가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하고 수없이 다짐했던 마음,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었다. 그렇게 키워온 아이가 어느 날부터인가 눈을 피하기 시작한다. 예전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쉴 새 없이 떠들어주던 아이가 이젠 밥을 먹으면서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질문을 해도 귀찮다는 얼굴로 대답 한두 마디를 던지고 만다. 성인이 되고 나서는 연락도 뜸해진다. 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엄마 뭐 했어? 아빠 나 이거 좀 도와줘. 하고 전화를 걸어오던 아이가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연락 올까 말까다. 용기 내서 먼저 전화하면 지금 바빠. 나중에 다시 걸게. 라는 말만 남기고 뚝 끊어지는 통화음이 한참 동안 귓가에서 떠나질 않는다.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서 직접 상처되는 말을 듣기도 한다. 잔소리 좀 그만해. 아직도 그 얘기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부모는 걱정이 앞서 몇 마디 물어본 것뿐인데 자식의 입에서는
칼날 같은 말이 튀어나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데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 정작 입으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괜히 내가 또 너무 오지랖을 부렸나 보다. 스스로를 탓하며 전화기를 내려놓는다. 그러다 혼자 있는 방에 들어와 문을 닫고 나서야 조용히 눈물이 난다. 나는 도대체 이 아이에게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 내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까지 말 들어야 할 만큼 못해준 부모였나? 이 질문이 가슴을 깊이 파고든다. 어떤 부모는 자식이 경제적으로 힘들 때 없는 살림에도 카드를 긁고 적금을 깨서 도와준다. 그때는 고맙다며 자식도 울먹이며 말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때의 고마움은 사라지고 다시 차갑고 무심한 태도로 돌아온다. 돈이 필요할 때만 찾는 자식의 모습에 나는 이 집에서 현금 지급기 같은 존재인가 하는 서글픈 생각이 저절로 들어버린다. 부모는 자식을 향해 화를 내면서도 곧바로 죄책감이 따라온다. 나도 모르게 소리를 높인 뒤 밤에 혼자 누워 이불을 끌어안고 스스로를 책망한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혹시 이 아이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건 아닐까? 그렇게 자신을 탓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외로운가? 라는 서운함이 가슴 한가운데 남아있다. 부처님은 가장 집착이 깊은 인연이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인연이라고 하셨다. 기대가 크고 사랑이 깊기 때문에 거기서 생겨나는 괴로움 또한 다른 어떤 관계보다 크다. 자식에게 기대를 걸지 않은 부모가 과연 얼마나 될까? 내가 못 가본 길을 이 아이만은 잘 걸어가기를,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을 이 아이만은 충분히 받기를. 그 순수한 마음이 때로는 집착이 되어 자식에게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고 되돌아올 상처가 되어 부모의 가슴을 찌르기도 한다. 자식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부모의 마음 속에는 서운함, 분노, 미움,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허무함이 한꺼번에 뒤섞인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기에 이렇게까지 말 들어야 하나 하는 억울함이 올라오다가도 곧바로 그래도 내가 부모인데, 그래도 낳아준 건 나인데 하는 생각이 그 감정을 꾹꾹 눌러버린다. 그래서 부모의 상처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자식에게 상처받았다는 말을 어딘가에 털어놓는 것조차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쩌면 당신의 마음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 모른다. 나도 상처받았다. 나도 힘들었다. 나도 이 관계에서 늘 강한 사람만은 아니었다. 이 사실을 조용히 인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모로서의 체면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나를 다시 세워주는 첫 번째 걸음일지도 모른다. 자식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은 대부분 서운함과 분노다. 하지만 그 감정을 한 겹 한 겹 벗겨내고 나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의외로 단순하다. 나도 사랑받고 싶었다. 라는 마음이다. 어린 시절의 당신을 떠올려 본다. 당신에게도 부모가 있었다. 그 부모에게서 모든 사랑을 다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 바쁘다는 이유로 정말 듣고 싶었던 말, 수고했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말들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하고 자랐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른다. 나는 내 자식에게만큼은 다르게 해줘야지. 나는 내 아이에게만큼은 외로운 마음 들게 하지 말아야지.
그 다짐이 당신을 부모로서 지탱해준 힘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자식이 커가면서 현실은 당신이 그렸던 그림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다. 언젠가부터 자식은 힘들다는 말을 부모에게 하지 않는다. 부모에게 털어놓기보다는 친구에게, 연인에게, 심지어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속마음을 이야기한다. 당신은 속으로 생각한다. 내가 이 아이를 누구보다 오래 알고 가장 많이 챙겨왔는데 왜 정작 나는 이 아이의 비밀을 가장 마지막에 알게 되는 사람일까? 그때의 서운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도 내 마음속에서 조금쯤은 소중한 사람이고 싶었다고. 나도 내 인생에서 하나의 배경이 아니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부모는 자식을 먹이고 입히는 일에는 익숙하지만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데에는 서툴다. 그래서 자식을 사랑할수록 말은 점점 거칠어진다. 밥은 먹고 다니냐? 잠은 제대로 자냐? 돈은 모으고 있니? 이 질문 뒤에는 언제나 같은 마음이 숨어 있다. 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나보다 조금은 덜 고생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자식의 귀에는 이렇게 들릴 수도 있다. 또 잔소리 시작이네. 나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이 집에 오면 늘 평가만 받는 것 같아. 부모가 전하고 싶었던 건 걱정과 사랑이었지만 자식이 받아들이는 건 압박과 부담일 때가 많다. 그 결과 부모의 마음엔 상처가 남고 자식의 마음엔 피로가 쌓인다. 그러면서도 서로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 부모는 말한다. 괜히 말했다가 또 상처 줄까봐 무섭다. 자식은 말한다. 괜히 말했다가 또 잔소리 들을까봐 무섭다. 두려움이 서로를 막고 서 있는 사이, 마음과 마음 사이의 거리는 조금씩 멀어져 간다. 부처님은 모든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고 하셨다. 원인을 알아차리면 괴로움을 줄여갈 길이 조금씩 열린다고. 부모의 마음에서 가장 큰 원인은 어쩌면 이 한마디일지 모른다. 내가 해준 만큼 돌아오지 않는다. 나도 힘든 삶을 버텨내며 아이를 키웠고 나도 울고 싶은 밤을 참아가며 이 아이를 지켜냈는데 그 마음이 자식에게 온전히 닿지 않은 것 같은 허무함, 이 허무함이 서운함과 분노로 겉모습을 바꾸어 튀어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또 다른 진심이 보인다. 그래도 결국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부모는 자식에게서 상처를 받아도 마지막 한 줄의 소망만큼은 쉽게 버리지 못한다.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빌고 있다. 나에 대한 섭섭함은 그래도 괜찮으니 너만은 내 인생을 너답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 부모로서의 삶은 늘 모순 위에 놓여 있다. 잡고 싶고 놓아줘야 하고 기대하게 되고 기대를 내려놔야 하고 가르치고 싶고 가르침을 멈춰야 한다. 부모의 상처 안에는 이 모순을 붙들고 버텨온 세월이 들어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느끼는 아픔은 단순히 자식이 한 말 때문에만 생긴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쌓여왔던 삶 전체의 피로가 자식과의 관계에서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더욱 당신의 마음에는 이 말이 필요하다. 나도 사람이다. 나는 부모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었다. 상처도 받는 사람이고 위로도 필요한 사람이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가 자식에게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조금씩 흘러오기 시작한다.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한다. 부모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나를 어떻게 돌보고 위로할 것인가. 자식에게 받은 상처를 그대로 되갚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을 지키는 길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품고 다음 이야기로 천천히 넘어가 보려 한다. 자식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많은 부모들은 두 가지 선택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게 된다. 모른 척 참고 예전처럼 대해줄 것인가. 아니면 서운함을 못 이겨 관계를 끊어버릴 것인가. 하지만 부처님은 극단이 아닌 중도의 길을 말씀하셨다. 완전히 붙잡지도 않고 완전히 놓지도 않는 길.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그 중도가 필요하다. 첫째, 모든 걸 다 알겠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하다.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다 알고 싶어 한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이 힘든지, 어떤 선택을 하려 하는지 다 알고 있어야 안심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자꾸 묻고 확인하고 조언하려 들게 된다. 하지만 자식은 이렇게 느낄 수 있다.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데 부모는 여전히 내 삶의 모든 장면을 점검하려는 것 같다. 그래서 부모의 질문이 관심이 아니라 간섭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이때 필요한 건 질문을 완전히 멈추라는 말이 아니라 속도를 줄이라는 뜻이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이 절반만 알고 있어도 괜찮다고, 내가 관여하고 싶은 것에 절반만 관여해도 괜찮다고 나 자신에게 허락해 보는 것이다. 둘째, 나는 내 말을 다 해줄 권리가 있지만 자식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자유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부모는 말한다. 내가 괜히 말하는 거 아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하지만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말이 언제나 정답처럼 들리지는 않는다. 자식은 스스로 부딪혀보고 경험을 통해 깨닫고 싶어 한다. 그래서 때로는 입술 끝까지 올라온 말을 목구멍에서 한번 삼키는 것도 부모의 지혜일 수 있다. 내가 한 번 덜 말해준다고 해서 이 아이 인생이 망가지지는 않는다. 내가 한 번 덜 도와준다고 해서 이 아이가 반드시 넘어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넘어지면서 배우는 법을 연습할 기회를 주게 될 수도 있다. 셋째, 서운함을 느끼는 자신을 책망하지 않는 것이다. 부모는 종종 이렇게 생각한다. 부모가 자식에게 서운해하면 그게 어디 부모냐. 그러나 부처님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고 하셨다. 서운함을 느끼는 마음도 당신의 일부이고 그 마음을 억지로 지워버릴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그 서운함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이다. 분노로 터뜨릴 것인가, 아니면 솔직하면서도 부드럽게 말할 것인가. 너 때문에 서운하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좀 마음이 아팠다 라고 말해보는 것. 이것이 관계를 끊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된다. 넷째, 기대의 크기를 조금씩 줄여가는 것이다. 자식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전화도 자주 하고 명절에는 꼭 찾아오고 중요한 선택 앞에서는 내 의견을 물어봐 주었으면 좋겠다. 이 기대들은 너무나 인간적인 마음이다. 그러나 현실이 항상 그 기대를 채워주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기대를 완전히 버릴 필요는 없지만 기대의 크기를 조금씩 줄여갈 수는 있다. 이 아이는 이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선을 마음속에 그어보는 것이다.
그 선을 넘어서는 부분은 이제 내가 스스로 채워야 할 몫이라고 천천히 받아들이는 연습. 여기서부터 부모의 외로움은 조금씩 다른 얼굴로 바뀐다. 부모가 자식에게서 모든 정서적 위로를 받으려 할 때 자식은 버거움을 느낀다. 이제는 내 외로움 전체를 자식에게만 기대지 않고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다른 인연들, 친구, 도반, 취미를 나누는 사람들에게도 조금씩 나누어 보는 것. 이 또한 부모로서뿐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성숙해지는 길이다. 부모는 흔히 이렇게 생각한다. 내 인생은 이미 늦었다. 이제 남은 건 자식 뒷바라지뿐이다. 그래서 자식이 내 말에 상처를 줘도, 자식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아도 결국 마지막엔 그래도 내 새끼지, 이 말 한마디로 모든 걸 덮고 넘어가려 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남을 돕는 것은 참된 자비가 아니라고. 먼저 자기 자신을 바르게 돌보는 것이 곧 모든 존재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부모의 행복이 자식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부모의 불행 역시 자식의 어깨에 온전히 얹혀서는 안 된다. 당신이 웃을 수 있는 일, 당신이 마음 편히 시간을 쓸 수 있는 일, 당신이 나이와 상관없이 조용히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일, 그 모든 것을 자식에게 미안해할 이유는 없다. 자식에게 받은 상처를 자식에게 되갚는 대신 그 상처를 나 자신을 돌보는 계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매우 큰 전환점이 된다. 부모는 자주 이렇게 중얼거린다. 이제 와서 내가 뭘 더 바라겠냐. 그러나 이 말 속에는 진짜 마음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사실은 나도 조금은 행복해지고 싶다. 사실은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 사실은 나도 누군가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듣고 싶다. 그 말을 이제라도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다. 오늘 하루도 잘 버텼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정말 잘했다. 완벽한 부모가 아니어도 괜찮다. 실수도 하고 화도 내고 후회도 하면서 그래도 당신은 자식과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 이 사실을 부정하지 말자.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자신에게 너무 인색하면 결국 그 인색함이 말과 표정에 스며 나와 다시 자식에게로 돌아간다. 반대로 나 자신에게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다면 그 여유가 자식과의 관계에도 조금씩 스며들 것이다. 오늘 밤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고르며 이렇게 말해보자. 나는 부모이기 전에 한 사람이다. 부모 역할은 내 삶의 일부이지 내 존재 전체는 아니다. 자식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내 삶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해 본다. 자식이 언젠가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그 아이도 부모가 되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나의 서운함이 아니라 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떠올릴 수 있기를. 그날이 언제가 되든 그 인연이 닿는다면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인연은 늘 같지 않고 늘 머무르지 않는다고.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인연도 기다림과 서운함과 사랑과 놓아보내기를 수없이 반복하다가 어느 날엔가 조용히 모양을 바꾸어 간다. 이 긴 여정 속에서 당신이 잊지 않았으면 하는 한 문장이 있다. 나는 자식을 사랑했지만 이제는 나 자신도 사랑할 것이다. 자식에게 받은 상처로 내 남은 생을 채우지 않고
자식에게 흘려보냈던 사랑의 일부를 이제는 조용히 나 자신에게도 돌려줄 것이다. 그 결심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어제와는 다른 방향을 향하기 시작한다. 오늘도 부모로서, 한 사람으로서 정말 수고 많았다. 이제는 조용히 이 말을 마음속에 품어보자. 괜찮다. 자식에게 상처받은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끝까지 나와 함께 걸어갈 것이다.